둘째, 비트모빅은 비트코인의 약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사상, 개념, 교리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리더십과 공공재 없이 성장해야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이 매우 험난했습니다. 비트모빅은 리더십과 공공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공공재 공급의 부담은 회피하고 그 편익을 누리려고 하는 무임승차를 선택할 것이기 때문에 일이 일어난 후에 공공재를 모으는 것은 매우 어렵고 일부 헌신자들의 공헌으로 공공재가 모아진다 하더라도 결국엔 그 헌신자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공공재를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대로 쓰이기 어렵습니다. 모빅은 선하고 지혜로운 리더십을 통해 공공재가 포함되도록 설계되었고 공공재의 필요성과 활용 방향성을 분명히 밝혔으며 공공재를 투명하게 공개하였습니다. 코인을 가져 이익을 얻지 않는 선함과 비트코인을 기술과 인문학의 창으로 통찰할 수 있는 지혜를 겸비한 리더가 사용하게 될 공공재의 힘과 위력을 우리는 앞으로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은 약 500만 개에서 600만 개의 언노운 코인이 있습니다. 언노운 코인은 부주의나 장난삼아 채굴했다가 잃어버린 로스트 코인인지 주인이 있으나 움직이지 않는 코인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코인을 말합니다. 비트코인은 2100만 개로 발행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사실은 법정화폐와 대조를 이루는 신뢰의 중요한 축입니다. 그런데 그중 25%에 달하는 코인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밝혀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신뢰의 축이 25%의 변동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비트코인의 가격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언노운 코인의 가치 또한 높아지므로 그 존재의 작은 움직임조차 더욱 큰 충격과 깊은 고민을 줄 것입니다. 비트모빅은 비트코인의 언노운 코인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트모빅은 비트코인을 하드포크하였으므로 언노운 코인이 들어있는 지갑에 모빅이 들어있습니다. 모빅을 얻기 위해서는 정해진 기간 안에 이 지갑에서 모빅을 청구하지 않으면 모빅은 사라집니다. 모빅의 가격이 크면 클수록 청구하지 않은 고래들의 불이익이 커지는 구조로 고래는 자신을 밝힐 필요 없이 간단하게 모빅을 청구하여 모빅 가격에 따른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고래는 비트모빅이 주는 이익과 지갑을 움직이지 않았을 때의 이익 중 선택하게 되겠죠. 사실 저는 고래를 깨우는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비트모빅 장부가 언노운 코인이 없는 거라고 보고 있어요. 고래를 깨우는 작업은 비트코인 장부만 투명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비트모빅 장부 또한 투명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모비컷 또한 고래와 마찬가지로 정해진 기간 안에 트랜잭션을 일으켜서 자신의 모빅이 살아있음을 증명해야 돼요. 2029년 1월 3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비트모빅의 장부 또한 로스트된 모빅을 삭제해서 비트코인이 가졌던 언노운 코인의 문제를 완전히 없애도록 계획되어 있어요. 모빅 프로젝트는 배포와 가격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져서 최대한 로스트 코인 문제를 갖지 않도록 했으며 다시 한번 2029년 1월 3일 고래를 깨움과 동시에 모빅도 장부를 정리해서 모빅의 유통량을 확실히 함으로써 비트코인보다 더 투명한 장부를 갖게 될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질문, 비트모빅은 비트코인의 약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사상, 개념, 교리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저의 대답입니다. 셋째, 비트모빅은 비트코인의 지배적인 규범을 침해하여 적개심의 표적이 되고 있는가입니다. 한마디로 미움받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인데요.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비트모빅은 현재 비트맥시들에게 표적이 되고 있죠.
비트모빅의 어떤 점이 비트코인의 지배적인 규범을 침해한 걸까요? 규범이라는 것은 뭐뭐이다라는 존재가 아니라 뭐뭐이어야 한다는 당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은 탈중앙화 규범을 가지고 있어요. 비트코이너들은 비트코인을 하드포크했으니 비트모빅도 탈중앙화 되어야 한다는 규범을 내세워서 오 작가님을 중심으로 한 비트모빅 프로젝트를 공격하는 거예요. 비트코인도 목적이 있었듯이 비트모빅도 기업용 블록체인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과정도 다를 수밖에 없고요. 처음이 아니라 두 번째이기 때문에 더 나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요. 중앙과 탈중앙이라는 잣대로 이제 막 태동한 모빅을 판단하기보다는 방향성을 보면 좋겠습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아니라 달을 보십시오. 넷째, 비트모빅 프로젝트 참여자들은 지적 수준과 교양이 높은 소규모 집단이었는가? 입니다. 신종교 운동은 기성종교의 약점으로 인해서 벌어진 틈을 남들보다 빨리 간파하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한다고 합니다. 기성종교에 의문을 품고 틈을 발견하려면 통찰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통찰이 가능한 지적 수준을 가진 사람이 많진 않겠죠. 그래서 늘 신종교 운동은 소규모 집단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신종교로 개종한다는 것은 새로운 문화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고 실제로 새로운 문화를 체득할 소양을 갖췄다는 겁니다. 저는 작가님께서 우리를 비트모빅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로 가르치셨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들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지적 자극을 주셨고 또 오염된 저희들의 생각이나 가치관 또는 판단하지 않고 판단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냥 주어진 대로 의심하지 않고 판단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를 일깨우셨어요. 2022년 3월에 서울숲 양현재 강의 들으신 분 계신가요? 수백 명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들었습니다. 주제는 비트코인 경제와 자유로운 개인이었고 한 달에 평균 2번씩 총 12강에 60만 원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각 회차별 주제를 살펴보니까 인간의 특징과 과학적 사고, 사회를 보는 메타적 시각, 이타적 인간의 출현, 제국, 자본의 미스터리, 중국 특집이네요. 1년 6개월 전 서울에 가서 강의를 들을 때만 해도 오늘의 저는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코로나로 어려운 시국에도 수백 명이 함께 모여서 그 강의를 들었어요. 그때 만난 분들과 지금까지 매주 한 주도 거르지 않고 독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모임이 저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되었어요. 마지막 강의 때, 양현재에서 한 마지막 강의 때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을 찾아봤어요. 저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현재 채굴자분들이나 모비커스 주주분들이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그땐 비트모빅을 인연으로 해서 이렇게 다시 만날지 정말 몰랐어요. 모비커님들은 지혜족보와 오테보스, 건국대학교 블록체인학과 대학원 과정을 무려 3학기째 듣고 계시고요. 작가님의 초청 강연도 빠짐없이 듣고 계세요. 작가님이 소개하시는 다양한 분야의 책을 사서 읽고 그리고 얼마 전에 도미닉님한테 들었는데요. 도미닉님이 호주에 독서 모임을 만드셔서 공부 중이시래요. 단톡방에서는 미제스의 화폐금융론을 완독했다는 이야기가 올라오고요. 유튜버 바상님은 기독교의 발흥을 시작으로 벽돌책, 모던타임즈 1, 2권, 바츠 해방전쟁을 모빅과 엮으셨어요. 메알람님의 유튜브에도 그
삼성페이 책을 읽고 회제를 해주신 내용이 있어요. 달빛바이커님의 책장 사진 보셨나요? 어마어마하죠? 현재도 우리는 작가님의 오테버스 오도크를 매주 손꼽아 기다리며 공부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작가님은 우리를 준비시키셨고요. 통찰과 지적인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로 만들려고 우리를 준비시키셨고요. 우리는 잘 받아 먹었어요. 그래서 모비커들은 결과적으로 뇌를 세척당한 지적이고 교양 있는 인간들이다.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시작한 신종교 운동으로 유대교를 훨씬 뛰어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전 세계의 보편적 종교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스타크가 밝힌 신종교 운동의 특징을 비트모빅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비트모빅은 비트코인에 비교하여 새로운 블록체인인가? Yes. 비트모빅은 비트코인의 약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사상, 개념, 교리를 가지고 있는가? Yes. 비트모빅은 비트코인의 지배적인 규범을 침해하여 적개심의 표적이 되고 있는가? Yes. 비트모빅 프로젝트 참여자들은 지적 수준과 교양이 높은 소규모 집단인가? Yes. 이건 좀 주관적이겠네요. 그러나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기독교처럼 비트모빅도 비트코인에서 시작하였으나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확인했습니다. 물론 신종교 운동이라고 해서 모두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신종교 운동이 실패로 돌아가는데요. 하지만 저는 비트모빅은 비트코인을 뛰어넘는 확장성과 가치를 지녔고 그것이 대단한 것이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제가 책을 읽고 이 글을 쓰면서 저는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비트모빅은 정말 어디까지 내다보고 설계된 것인가. 닭살이 돋고 소름이 돋고 가슴이 막 두근거렸어요. 저는 기독교의 발행을 읽으면서 네트워크 확장의 관점에서 비트모빅의 성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분석하면 분석할수록 작가님이 설계하신 비트모빅 프로젝트가 너무나 논리정연하고 너무나 그림이 커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놀라움을 느껴요. 작가님이 이런 것까지 모두 세세하게 예측하고 설계하신 걸까요? 오태민이라는 인간은 도대체 어떤 인간일까요? 오늘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발흥은 여기서 잠깐 쉬고 다음 영상은 다른 주제로 만들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모비커님들 또 만나요. 포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